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을 때 각각 주가가 어땠는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요렇게 폭풍 상승이 일어날 때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HLB가 신약 허가를 받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2017년 9월부터 요렇게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17년 9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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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대에서 25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차트상에서 첫 양봉이 나온 것을 보면은 2017년 9월 15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땡겨서 보면은 요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6.86%로 종가가 막아졌는데,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온 자리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바로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당시에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 상장한다.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전 상장을 하는 것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서 나흘째 상승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9월 12일 화요일에도 0.61%로 상승 마감, 다음날에도 약 1%, 그 다음날 3%, 6% 이렇게 4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9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임시 주주총회는 며칠에 열리냐? 29일에 열립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의 주가를 한번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기대감으로 이제 9월 26일, 27일, 28일, 29일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죠. 10월 12일에. 그런데 우리는 다시 9월 15일로 와가지고 이때 이슈가 한 가지로만 상승한 게 아닙니다. 9월 15일에 또 뉴스 기사가 있는데, 셀트리온 호주마가 국내 본격 출시. 그래서 4월에 시판에 돌입했고 8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호주마의 처방을 시작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바이오시밀러거든요. 오리지널 의약품 허셉틴. 요게 연간 세계적으로 대략 8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국내에서는 1000억 원의 매출이 추산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호주마도 굉장히 시장이 크죠. 자, 그리고 이제 150mg의 약가는 37만원, 440mg 약가는 89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그래서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회사들은 특허로 자신의 약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허셉틴의 특허권자가 로슈였는데, 로슈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국내 허주마 관련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및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주마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허주마도 론칭이 본격적으로 되고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시밀러 회사인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 로슈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없고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셀트리온은 지난 10월 유럽 EMA 허주마 허가를 신청했고 7월에 미국 FDA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요게 유럽, 미국 전부 다 이제 론칭이 되면은 로슈의 허셉틴도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죠. 램시마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을 출시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던 시절. 자, 그래서 이게 허주마는 이제 국내 본격 출시는 됐고 유럽이랑 미국도 기대감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2017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이전 이슈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9월 15일이고 다음날에도 상승했거든요.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또 이제 상승했는데, 이때도 기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셀트리온 허주마 판매 개시 소식에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허주마 판매가 되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보고서도 보면요,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반기보고서거든요. 16년, 15년, 2015년도를 보면요, 여기 영업이익이 지금 2,500억 원, 그 다음에 2016년도 2,500억 원, 그 다음에 요게 2017년인데 요게 반기거든요. 영업이익이 보면은 반기인데 벌써 2,000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 곱하기 2를 하면은 전년도보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2배가 찍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찍히고 있었다. 단순 계산 전년도보다 2배잖아요. 자, 그래서 9월 15일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느냐, 13만원 육박, 시가총액이 15조 원 돌파.
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기사에서도 허주마 국내 출시가 돼서 투자자들을 자극했다라고 하고, 이 국내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이 맡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은 29일 오전 10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9월 15일에 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 날에도 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가총액 15조 원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또 상승했습니다. 여기 10월 12일부터 해서 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여기 정고점을 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10월 12일에는 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셀트리온 3총사 시가총액만 28조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셀트리온 이전 상장 결정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주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주력 제품인 램시마랑 트록시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추가 자금 유입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은 지금 다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도 갖췄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급등세는 성장세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래서 아까 재무제표를 살펴봤지만은 상반기에만 2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록하는 등 깜짝 실적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슈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경쟁자가 미끄러지는 것도 호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나왔느냐, 셀트리온 8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돌풍 예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았던 건데 10월 12일에 나왔던 겁니다. 바이오콘 밀란이 FDA에서 CRL을 접수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도 기업 바이오콘이랑 미국 제약사 밀란이 공동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름이 뉴라스타입니다. 호중급 감소증 치료제인데 요게 FDA로부터 CRL을 받았습니다. Complete Response Letter라고 해서 이 판매 허가를 보류하는 것을 받았는데, 요게 무슨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거냐, 생산 공정에 문제가 발견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호중급 감소증 치료제잖아요. 이거랑 유방암 치료제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왜냐, 뉴라스타는 호중급 감소증 치료제고 허세틴은 유방암 치료제잖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CRL을 받은 이유가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생산 공정의 문제라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 퀄리티 컨트롤,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EMA가 이 바이오콘 인도 공장을 실사를 해보니까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GMP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도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승인 거절을 당했는데 생산 공정의 문제로 EMA로부터 승인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호중급 감소증 치료제 뉴라스타도 CRL을 받았는데 요것도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생산 공정 이슈가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시판 승인을 받기가 힘든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셀트리온이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로 품목 허가 신청 BLA를 냈거든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먼저 품목 허가를 받고 먼저 출시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생산 공정 문제로 한번 미끄러졌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려준 게 바로 이번에 뉴라스타가 CRL을 받았다는 것, 생산 공정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려주니까 셀트리온이 허주마가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거든요. 요거를 먼저 시판하게 되면은 시장을 먹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셀트리온에게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경쟁자가 미끄러지는 것도 호재로 작용한 거죠.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이로 셀트리온에게 쌓여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우리가 지금 본 것은 딱 10월 12일자 뉴스 기사까지 봤거든요.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상승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셀트리온이 상승할 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도 있었고, 그 외에 허주마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호재로 있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가 나중에 NDA 신청하고서 실적이 잡히고 그리고 여러 호재들이 겹겹이 쌓일 때, 그럴 때 셀트리온을 기억을 하면은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